우리 지역의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톡까놓고 톡. 오늘도 패널들과 함께 톡까놓고 토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의회 강묘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경 진주참여연대 지방자치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그럼 오늘 톡까놓고 톡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국제 정세는 어지럽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서민들의 삶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일하는 국민들은 희망을 갖고 2024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지방정부의 살림살이도 상당히 빠듯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됐기 때문인데요. 서부 경남 각 시군들도 2024년 예산을 크게 줄이고 긴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톡까놓고 톡에서는 우리 지역의 주요 예산과 사업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2024년 진주시 예산과 사업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민경 위원장님, 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올해 지자체들의 예산 운용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구조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방정부의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정부의 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내부거래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중에 지방세, 세외수입, 내부거래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수입이고요. 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은 국가와 경남도로부터 이렇게 지원받는 재원입니다. 예. 올해 2024년 예산을 보면 이 예산들 중에 크게 1,280억 원이 깎였는데요. 지방교부세에서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에서 650억, 예. 조정교부금에서 77억이 깎였고요. 보조금에서는 약 81억이 늘었습니다. 근데 보조금은 그 해당되는 항목에만 꼭 써야 되는 돈이고요. 예.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은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계획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예. 진주시 자체 재원을 보면 지방세에서 130억 원 정도가 깎였고, 그런데 세외 수입에서 한 176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줄어든 부분이 순세계 잉여금에서 1,368억 원이 줄었고요. 예. 그리고 진주시 자체 수입 중에 전입금과 기부금 등에서 688억 원이 늘어가지고 진주시 자체 재원에서는 634억 정도가 이렇게 깎였습니다. 예, 634억 원이 줄어든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이 되면서 지방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확 줄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방정부 예산이 크게 줄게 되면 현실적으로 각종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직접적인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예, 저희 진주시 예산이 이렇게 깎인 거는 2011년에 1,400억이 깎인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깎였습니다. 근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 사정에 따라 가지고 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뭐 깎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 예산이 깎였다 줄었다 이것은 뭐 큰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근데 네. 올해 예산에서 가장 큰 문제는 깎인 게 아니고 이 깎인 것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국가 세입이 줄어서 깎이면 예를 들면 2023년에 세입이 줄었다. 그러면은 2023년 결산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깎였으니까 너희들한테 돈을 못 주겠다. 예. 이렇게 이제 근거가 있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2023년에 국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근거를 내려면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을 하려면은 이게 올해 5월에 결산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거죠. 아, 예. 근데 작년에 근거가 없이 이렇게 지방 그 교부세를 깎으려고 하니까 행안부에서 공식적인 문서를 내리질 못해요. 아, 예. 그래서 그냥 지방자치단체들 관계자들한테 전화 한 통으로 우리가 이번에 세입이 줄어서 못 준다. 이렇게 전화 한 통하고 말아버린 거죠.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 뭐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깎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전화 한 통에 700억 원짜리인 거죠. 아, 예.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쨌든 이게 깎냐 안 깎냐 이런 문제들이 아니라 국가 행정이라는 것은 공문서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문서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뭐 미리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그런 게 좀 문제이지 않냐라고 생각. 그게 가장 큰 문제이다. 일단 절차상에서 큰 우려의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이번엔 강명희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맡으셨습니다. 예결특위는 어떻게 구성이 됐고 또 어떤 것들을 심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해 11월 진주시의회 제252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돼 감사하게도 제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예. 맡게 됐었는데요. 당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같은 회기 동안 3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제출된 예산안을 자세히 살피면서 올해 진주시의 시정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을 통해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편성됐는지 꼼꼼히 심사하는 데 동료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2024년도 올해죠. 진주시의 살림살이 규모, 그러니까 본 예산안은 어떻게 확정이 됐습니까? 네, 올해 진주시 살림살이죠. 2024년 진주시 본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54% 감소한 1조 8,417억 7,808만 4천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예. 진주시가 제출한 본 예산안은 2023년보다 1,289억 961만 8천 원이 적은 1조 8,418억 4,048만 4천 원 규모였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예비심사와 예결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세입에서 6,240만, 세출해서 3억 4,02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예. 특히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진주시 의회에 동의안 제출 절차를 빠뜨린 진주성 관리사업소 소관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 7,200만 원이 전액 삭감됐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에서는 징수과 월액여비 1,500만 원, 진주시 복지재단 운영지원 2천만 원,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 지원금 1천만 원 등 총 9건의 2억 6,82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예. 대부분 사업 실적이 저조해서 불용 예산이 발생한 곳에 초점이 맞춰진 삭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단 진주시뿐만 아니라 올해 지자체 예산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제 감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예결특위에서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셨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이미 작년 2024년도 본 예산안 편성 전부터 기획재정부의 재추계 발표에 따라 정부의 세입 악화로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 등 지방세수 등에도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 예산 감축은 불가피한 수순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급감한 세입으로 인해 올해부터는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어려운 시재정 상황을 타개하면서도 미래 진주 발전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재원 배분 적절성과 사업의 타당성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주시의 분야별 주요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사업과 예산이 많습니다. 두 분 모두 핵심적인 부분만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지역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경제 분야입니다. 일단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요. 창업지원센터 구축, 또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AAV 실증센터 준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형 청년 프로젝트에도 90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심인경 위원장님, 예산이 책정된 주요 사업들 중에서 눈여겨볼 만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경제 분야 예산에 대해서 시정연설에서 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게 항공산업 관련 분야인데요. 아마 이건 관계자분들께서 앞으로도 충분히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안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을 몇 가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네. 첫 번째가 저희 시장님께서 제2혁신도시 문산의 주택단지 건설 관련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그것만 말씀을 하시고 혁신도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예. 산학연 민간공의 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문제예요. 예. 혁신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클러스터 조성 문제에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청년 관련된 프로젝트 문제인데요. 청년 프로젝트에 90억이 투자가 됐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예. 이렇게 좀 배분이 90억이 이렇게 배분이 됐는데 어떠냐 이랬더니 이걸 저희들하고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체감을 잘 체감이 되지 못하시더라고요. 않는다. 예. 그래서 이번에 또 말씀을 해주셨던 진주 청년 온라인 플랫폼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클릭 수가 제일 많은 게 행정 인턴 지원 관련된 모집. 그 다음이 자격증 응시 지원해 주는 게 한 800건, 900건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맞춰서 예. 좀 예산을 운영을 해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뿌리산단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뿌리산단 채무 보증으로 예. 680억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 이게 산단 부지가 잘 안 팔리면 이게 다 고스란히 진주시 채무로 남아가지고 진주시에서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잘 팔리고 잘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 의원님, 이 예결특위 활동 중에 이 지역 경제 분야에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사업이나 혹은 뭐 필요성에 공감했던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올해 경제통상국의 예산이 28.93%나 삭감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크게 걱정했었습니다. 예. 다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상당 액수는 카이 해전익 비행센터 부지 매입비, 상평산단 혁신문화센터, 실크 박물관 건립 등 지난해 크게 지출된 예산이 빠진 탓이 컸습니다. 예. 이미 진행이 완료된 거죠. 예. 그리고 예결위 심사 당시에 시민들의 우려가 큰 진주형 공공일자리 사업 축소, 진주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와 할인율 축소에 대해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예. 주로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의 유지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한 사업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고 진주시로부터 재논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냈습니다. 예. 올해 진주시는 카이 해전익 비행센터, AAV 실정센터가 하반기 차례로 준공되면서 미래 항공기체인 AAV 생산기지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린 바이오벤처 캠퍼스의 착공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진주시 미래 먹거리 산업인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분야 관련 예산이 올해 다양하게 반영된 데 대해서는 예결위원들 모두 필요성을 공감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출산 돌봄 교육 분야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1,863억 원으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의원님, 아무래도 지방 소멸 시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더는 외면할 수 없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임신 축하금과 난임 지원에 65억 원, 출산 축하금, 복지 지원에 71억, 신혼부부 전세 자금 이자 등 주거 지원 사업에 6억 원 등 총 136억 원의 예산이 결혼과 출산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입니다. 예. 또한 맞춤형 보육 예산은 1,062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사업 참가 어린이집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구슬모음 어린이집 사업을 포함해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다양한 공공보육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예. 이러한 예산은 지방 소멸 시대에 대응해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예산이 꼭 필요한 대상에게 적절히 집행됐는지 정책의 효과성은 있었는지에 대해 꾸준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위원장님은 주요 예산 및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교육 부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이렇게 줄었어요. 네. 그래서 진주시 전체 예산 대비 교육 예산이 한 1.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출산 돌봄 부분 관련돼서 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사실 여성인데, 여성 성평등과 관련된, 여성 안전과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 여성 성평등 관련된 예산은 변화가 없어요. 그 뭐 상담소 운영비, 회의 참석비, 홍보물 제작에 소액 투입하는 이런 정도로 성평등 관련된 예산은 변화가 없고요. 그리고 여성 친화도시 관련된 부분도 여성 친화도시 지역 특성화 공모사업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진주시 양성평등기금이라고 2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 그 조례를 좀 개정을 해서라도 사실 쓰려면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기금이기 때문에 실제 돈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진주시의 그 문제에 대한 인식,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이 문제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진주시에서 이렇게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우려를 조금 해소시켜 줬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복지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950억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의원님, 이 사회복지 보건 분야의 경우 작년도 2023년도 예산과는 어떤 점이 가장 달라졌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방 세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 예산은 오히려 지난해 4,256억 원에서 올해 4,950억 원으로 694억 원 정액 편성됐습니다. 예,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인상 및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에 필요한 예산이 늘었고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의 부족한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에 326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예. 또 초고령 사회 진입에 대비한 생활체육 분야에도 예산 투입이 계속되는데요. 파크 골프장 건립 사업에 141억 원과 어르신 특화 체육센터 건립에 5억 원 등의 예산이 그렇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추가 지원, 보호 대상 아동 자립 지원, 무주택 월세 지원 등의 사업비는 일부 삭감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행 실적이 저조했던 사업이었거나 타 기관과 중복 지원이 있는 사업으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동일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주시가 약자 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 일자리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복지 분야의 전반적인 예산 또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이번에 늘어난 것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하나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자립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원래 이제 어떤 거냐면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을 이렇게 거동을 좀 지원해주는 예. 이런 사업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달에 한 40시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알려지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한 사람당 한 달에 지원 받을 수 있는 시간이 8시간, 12시간 정도로 이렇게 줄어버린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루도 이렇게 지원을 받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통해서 실제로 받는 사람들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좀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복지사업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조금 계속적으로 손보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련 부처들에서 그 부분들을 사전에 조사해서 이번에 올해 또 신규로 좀 개선하는 사업들을 좀 하고자 했었던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올해 이제 예산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 중에서 우리 복지 예산만 늘어나고 하니까 신규 사업들을 이렇게 잡지 못했대요. 예, 예. 그래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개선되지 못하는, 신규 사업들이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지 사업 예산 계속 늘어납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바로잡아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청에서 좀 면밀하게 좀 보시고 새롭게 좀 다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복지 분야 예산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네, 진주는 이 도농 복합 도시라고 불리는데요. 농촌 관련 예산 사업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의원님, 이 농촌 부분의 주요 예산과 함께 또 위원님들의 관심을 가진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신선 농산물 수출 1위의 도시라는 자랑스러운 타이틀을 지고 있는 게 우리 진주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래농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비롯해 영농인에게 체감되는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장해야 될 텐데요. 주요 관련 예산으로는 농업 기반 시설 정비, 확충 등 140억 원, K 농산물 활성화 체계 구축에 90억 원, 공공 먹거리 지원 체계 구축에 172억 원, 고품질 및 기능적 식량 작물 안정 생산 250억 원,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조성에 45억 등이 편성됐습니다. 예. 대체로 농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이나 농촌 협약, 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 등 도농 균형 발전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지난해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로 여러 농가에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저 또한 단감 탄저병 피해 농가를 예. 찾아 직접 현장에 어려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예. 우리 의회에서는 먼 미래까지 내다보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진주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2024년에 진주시 농업 정책의 방향은 경쟁력 제고인 것 같습니다. 이 주요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뭐 농업 관련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00억 정도 늘었는데 총액으로 따져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증가 예산들을 보면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 농민 소득 안정과 생산비 보전, 농산물 가격 안정, 그다음에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중장기적인 예산들은 조금 미흡하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물 가격 보장인데 자재비와 시설비는 한 35% 이상 이렇게 올랐는데 그 기존 예산 중에서 자재비 지원이나 시설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조금 낮아가지고 농민들 말씀이 이제 뭐 농산물 팔아봐야 그 부분 다 이렇게 부담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야, 빚만 진다. 예. 남는 게 없는 게 아니라 빚만 진다. 빚만 진다. 예. 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농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농촌 예산이라고 축산 예산에 들어와 있는 뭐 동물복지 예산이나 그 명품 꽃거리 조성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저희들 초전동에 도시민들 참가하는 텃밭 예산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 같은 경우에 생산비를 보장받지 못하니까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 좋은데 농민들이 계속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다른 예산들도 의미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농민들의 입장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농민들의 뭐 생산비를 보장해 준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개선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도시 발전 분야입니다. 도시 재생과 정비, 환경 등이 모두 포함된 분야를 말하는데요. 총 4,130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예산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만큼 사업들도 뭐 방대하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좀 주목할 만한가요? 네. 앞서 이야기했듯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 견인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총 4,13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 해당 분야에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지난해 시민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싱크홀 사건의 재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진주시에서는 화수관로 신설과 정비에 180억 원을 투입합니다. 그리고 성북지구를 비롯해 도시 재생 사업이 한창 추진 중인데요. 올해 진주시는 창의문화센터, 상상 리메이크 센터 등 조성 사업에 첫 삽을 뜹니다. 당초 계획대로 도시 재생에 제 역할을 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적으로는 관내 생활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설치와 자원순환센터 조성에 대한 계획이 본격적으로 집행됩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이전에 따라서 구 터미널 시설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 사업도 눈에 띄는데요. 현 터미널 인근 원도심 전통시장이 공동화되지 않으면서 진주 대첩 광장까지 연계되는 역사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더해 새로 들어설 진주시 복합 터미널에 대한 시민 접근성 보완 조치나 교통 흐름 개선 논의도 이어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올해는 지방교부세 급감으로 진주시 전년도에 비해 크게 줄었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통해 시민 안전과 생활 환경 개선, 지역 경기 안정에 꼭 필요한 예산은 진주시와 협의해 정액할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진주시의 2024년 주요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물론 지금까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마지막으로 첨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주시장님께서 지난 저희들 2024년 예산 관련된 시정 예산에서 예산안 관련된 말씀을 하시면서 허리띠를 졸라매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뿐만 아니라 예년부터도 계속 다 허리띠 졸라매고 사셨어요. 그래서 뭐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것들이 사실 새로울 것도 없거든요. 시민들은 진주시의 슬로건처럼 부강한 진주에서 행복한 시민으로 살 수 있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진주시에서 먼저 손 내밀고 같이 이야기하자 하고 그와 관련된 대책들 같이 수립하는 그런 장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시민들 모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좀 더 어려운 상황들 닥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함께 극복해 나가는데 진주시가 제일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도 오늘 미처 못한 말씀이나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은 첨언을 좀 해주십시오. 네. 지난해 선배 동료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여러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아직 기대하시는 바에 비해 미치지 못하는 점도 많겠지만 어정 발전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에 힘입어 더 나아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 재정에 부담이 막심한 때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내므로써 우리 진주시의 진정한 역량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의회에서 더욱 더 나은 시정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정부의 지방 교부세 감축으로 예년보다 빠듯한 살림을 살게 된 지자체들입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한 해 사업도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톡과놓고 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다른 이슈와 함께 다시 한번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